자, 오늘은 마흔의 문턱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마흔이라는 나이에 우리가 겪게 되는 아주 깊은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인생의 전반전이 딱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네, 바로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이브라임 링컨이 한 말입니다.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그냥 얼굴 관리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아왔는지가 결국 우리 얼굴, 우리 존재 전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의 시간과 주석의 시간. 이게 뭐냐면요. 마흔 이전의 삶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문장, 즉 본문을 정신없이 따라가는 시간이었어요. 속도가 중요했죠. 하지만 마흔 이후는 달라요.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써내려가는 주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해지는 거죠. 규칙을 따르기만 하다가 이제는 그 규칙을 내가 다시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마흔, 인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들 하지만 사실 마흔이라는 나이는요,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 그 전환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역할 자아에서 존재 자아로의 이동입니다. 마흔 이전까지는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 같은 역할로 나를 증명했다면 이제는 그런 껍데기를 벗고 나는 그냥 나 자체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영혼의 내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변화, 이 혁명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기존의 것들을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역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어쩌면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죠.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점성학에서도 마흔쯤에 아주 특별한 별들의 배치가 일어난다고 봐요. 갑자기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하는 자유에 대한 강력한 충동이 들고요. 내가 믿었던 가치관들이 막 흔들리면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아 빠진 과거의 나를 완전히 불태우고 새로 태어나라는 엄청난 압박까지 받게 되죠.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그야말로 변화를 위한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는 셈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흔들리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녀석이죠. 사회생활 하느라 착한 사람인 척 하느라 내 안 깊숙이 꾹꾹 눌러 담아뒀던 나의 모든 어두운 면들, 예를 들면 분노나 욕망,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숙제는 바로 이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해요. 우리가 겪는 중년의 위기는 내가 뭘 잘못해서 겪는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장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내 존재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진 같은 거예요. 더 깊고 진짜인 내가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체라는 혼돈의 시간을 지나왔다면 이제는 흩어진 조각들 속에서 새롭고 더 단단한 진짜 내 삶의 중심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유대의 신비주의인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말쿠트, 즉 땅의 왕국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외적인 성취 같은 지상의 열매를 쫓죠. 그런데 마흔쯤이 되면 우리 내면의 태양, 즉 진정한 자아를 상징하는 티페레트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힌두교의 사냐사라는 개념도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가진 걸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가진 자동차, 집, 직위가 곧 나라고 믿었던 그 생각의 틀, 그 구조 자체를 깨부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여기 우리 같은 현대인들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속 사냐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는 거죠.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역할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는 그런 묘묘한 내적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둘째는 관계 속 개성화입니다.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내 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거울로 삼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표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안에서 나의 내적인 좌표, 나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이라는 본문에 나만의 주석을 달기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들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주석을 쓴다고 해서 원래 있던 본문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말 강력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두 번 쓰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냥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살아낸 삶을 깊이 있게 해석해내는 것. 바로 이 두 번째 쓰기가 42호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40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이제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인생의 주석, 그 첫 페이지에 당신은 어떤 진실을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새겨 넣으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